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연에게 돌아와. 웃지 마세요. 시연에게 물어봐. 시즌 5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오랜만에 인사드렸으니까 소개해야죠.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연주기입니다. 시연주기님입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이죠?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보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과 여러분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기특하지 않아요? 중간고사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안 하십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시험장 멘붕 대처법 멘탈 코치 방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시연중이님이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멘탈이 뭐냐면 시험이 다가와서 멘탈이 털려 이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특히 국어 영역 시험장에서 멘탈이 터지는 친구 뭐 이런 쿠쿠다스 멘탈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과 조교님들이 좀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망했어요. 시험 망했다는 것이 능력은 있는데 망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찝어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죠. 가볼까요? 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시험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글이 잘 읽히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게 글이 잘 안 읽혀. 이거 글이 잘 안 읽힌다는 것은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머리도 아프고 아니면 뭐 약간 잠도 안 깨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이런 내용을 해보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네. 것들, 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정말 꽉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풀어야 되는데 나 이번에 1등급 맞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눈앞에 보인 것부터 풀자. 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되는 마음. 데까지 해보자. 네. 흔히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라도 더 맞춰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자 이런 거보다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네. 이런 마인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어. 자, 그래서 뭐냐면 포기하는 친구도 많고 부담을 덜는 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저는 재수 수능 때 배가 아팠어요. 국어가 시작했는데. 배가 아팠다. 그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삼수는 안 되는데 삼수는 안 라고 되는데. 잠깐 생각을 했다가 어. 일단 뭐라도 읽어보자 하면서 최대한 그 막 적어가면서 읽었던 읽어보려고 노력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배 아팠어, 나 망했어, 삼수야 이러면서 포기하면 그때는 정말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겠죠. 네. 자, 여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A2가 뭐예요? 이거.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문제는 못 넘어가겠어요. 이거 집착하는 친구들이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두 번을 고민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건 맞힐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까지 고민했다는 것은 한 번 근거를 확인해봤고 답이 안 나왔어. 네. 근데 또 근거를 확인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이런 문제들이 말하는 그쵸. 거잖아요. 이미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는 건 결국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거 솔직히 세 번 고민하는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 번이 뭐야? 한 5번 고민하는 애들 전 봤어요. 여러분, 제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죠? 얽매이대 아니다. 좋아하되 몰두하되. 얽매이지 말고. 이거 너무 헷갈려. 몰두하되 얽매이지 말고 좋아하되 집착하지 마라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꼭 시청해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맞힐 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은 넘어가라. 이 말이 중요하다. 맞아요. 이건 뭐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두 가지 있어요. 경우. 네.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첫 번째는 아무리 봐도 감이 안 와. 5개 다 답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답이 안 나오네 진짜. 네. 답이 안 추려지지도 나오는 경우. 않는. 예. 그 두 번째는 뭐 4번이나 5번일 것 같아. 근데 근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오지만 근거가 안 보인다. 그쵸. 두 개 선지가 헷갈린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 이런 두 경우 모두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보시면 그때는 오히려 답이 쉽게 보이는 맞아. 경우가 이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의 사고가 거기에 하나에 딱 함몰돼 버리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별표 한번 크게 쳐놓고 다시 다른 거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이런 경우가 맞아요.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요거 또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뭐 있을까요? 아하. 어려운 지문이 마주하니까 글이 튕겨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아하, 이런 거죠. 뭐 작년에 학생들 같은 경우 브랜턴 우주 체제 네. 혹시 보셨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문이 이해가 안 간다. 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일단 어려운 지문이라서 겁을 먹을 텐데 아. 사실 전문 용어가 익숙치 않은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파지 검사할 때 파본 검사하죠. EBS 연기 작품이 뭐가 나왔는지 보라고 하잖아요. 전 독서의 분야도 파악을 했어요. 독서의 분야도. 네. 그래서 저도 수능 때 그거 보면서 브레턴 우주가 나왔네. 그럼 얘를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겠다라고 미뤄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영역이냐 잘하는 영역이냐를 파본 검사할 때 먼저 봐서 문제풀이 순서까지도 이렇게 지문 읽는 순서도 조정을 했다 이런 겁니다. 꼭 써먹어 보시고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푸셨어요 원래 수능 때? 저는 과학기술 먼저 풀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맞아? 맨 네, 처음에 처음에. 문학 EBS 문학을 풀었죠. EBS 문학을 먼저 풀었다. 네. 그 이유는? 원래 보통 엄매를 많이 어, 먼저 푸는데 저는 그걸 빨리 다 맞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잘 알고 있고 제일 안정감 있는 EBS로. EBS 문학을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문학 나머지 문학들 비연계 문학.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매를 보고 엄매를 보고 그다음에 독서에서 과학기술 자세히 과학기술. 있는 거 먼저 보고 이과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마지막에 이제 경제 이런 법.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선생님 저는 뭐부터 풀어야 될까?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지금 10월 말인데.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이 딱 그 포인트를 잡으셔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글이 안 읽히는 경우. 글이 안 읽히는 경우. 맞아.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멘탈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객관적인 행동을 따라갈수록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행동 강령 노트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행동의 이제 예시인 거죠. 1문단을 읽으면서 중심 화제를 잡고 글의 초반부는 최대한 천천히 읽으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눈에서 튕기면 손으로라도 쓰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올해 유연평에서 그 비타민 K 얘기는 기억나시죠? 그럼 첫 단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혈액 응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질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 그럼 혈액 응고, 혈액 질환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럼 키워드만 적더라도 글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이거 뭐죠? 한 집이 남았는데 오해만 마킹도 못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어느 정도 남아요? 5분. 네. 5분 남았는데 한 집 남은 거야. 마킹도 안 돼 있어. 이런 질문이 요즘 정말 많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 그 현장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이제 하고 이제 3주 남았거든요. 이런 친구도 많죠,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예요 또? 제가 쌤한테 질문 예, 하나를 예. 가져왔어요. 만약에 이 책상에 예. 돈이 막 흩뿌려져 있고 선생님께 5분 동안 바구니에 넣는 만큼 돈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5분 동안. 그럼 당연히 많이 넣어야지. 막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죠. 그렇죠. 예. 그 쌤이 이제 열심히 주워 담으시겠죠. 담았어요. 이렇게 담았어. 예. 그랬는데 10초가 남았을 때 바구니가 엎질러져요. 어떻게? 완전 폭망이네. 그쵸. 그렇죠. 그럼 쌤은 남은 10초 동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라도 뭐 이렇게 주워야죠. 빠르게. 그쵸. 뭔가 이거를 챙겨야지.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푼 문제 먼저 챙겨갑시다. 그렇죠. 푼 문제 먼저 챙긴다.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밑밥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OMR 마킹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심호흡 한 번만 해주세요. 심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호흡이 안정감을 꽤 많이 줘요.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심호흡 방법도 가르쳐 주거든요. 자, 복식호흡 방법도 배를 내밀면서 들이마셔야 돼.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겠죠, 남은 거. 아하, 그렇죠. 읽어야죠. 1문단 읽기.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으면 1문단 먼저 개념 부분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읽어서 이 글이 대충 어떻게 시작되고 끝맺었는지 정도만 파악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용 일치나 A 부분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처럼 그렇죠. 쉽게 아니면 해결할 네모칸 있는 거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단락에서 그걸 풀 수 있는 답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어휘 문제. 네, 이런 것도 어휘 먼저 문제 푼다. 그러니까 10초 동안 다 묻고 먼저 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한 문제가 등급을 결정. 진짜 최저를 결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진짜 문이 앞에다 치냐 나한테 내 뒤에다 치냐 이 관점도 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선생님과 시험조교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멘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여기 오늘 배운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이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한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저는 행동 강령 노트를 만들었어요. 행동 강령 노트. 선생님이 그 파이널 체크 강의에서도 행동 강령을 되게 중시하는데 그 노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뭐 1번 심호흡하고 보기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를 적어놓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직전에 읽어보면 문제를 풀면서 의식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 모의고사 풀기 전에 미리 한번 다 적어놓고 적어놓은 거 갖고 뭐 한다? 계속 그거를 연습해갖고 체화를 만든다. 네. 그리고 그 시험 보고 나서 또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또 노트에 항목을 추가하고. 맞아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그래야지 내 것이 완전히 됩니다. 수능 시험장 가면 정말로 내가 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체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체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행동 강령 노트가 있어야 된다. 요것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까 리허설 때 질문 안 했던 건데 갑자기 당황스럽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멘탈을 보여줘. 멘탈.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체력 관리를 그렇죠.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 맞아요. 제가 재수 직전에 아팠잖아요. 맞아요. 그 관리 꼭 잘하시고요. 자, 수능이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수능을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긍정적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여러분의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영상 또 있죠, 우리. 네. 우리 영상 또 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인사간이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 안 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자, 여러분의 수능 준비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